사이다를 왔다 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여러분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장님, 그럼 전립선 비대증 증상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또 네. 다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저 나이 탓으로 여기면서 방치를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앞편을 보신 분들은 PSA라는 거 나오기 네. 전까지만 해도 네. 1970년대쯤에 나왔어요. 그 아. 피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어요? 저 시골에서 막 발 깔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세요. 네. 힘들어. 한 3일 동안 소변을 못 보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네. 그거 너무 아니, 힘든 건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아니, 소변을 하루만 참아도 못 참으시겠죠. 네. 근데 비대증이 정말 심하시면 안 나오세요, 소변이. 아무리 해도 안 나오세요. 네. 지금이야 뭐 소변줄을 넣어드린다던가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소변이 안 나와요. 한 3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괴로워. 요독증으로. 네, 쉽게 말하면 안 빠져나가니까. 네, 만성 신부전이 되겠죠. 몸에 노폐물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었어요, 실제. 근데 그게 과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못 보신 건지, 암 때문에 못 보신 건지, 염증 때문에 못 보신 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보셔서 다 돌아가신 그런 게 뭐 비일비재했었겠죠. 그러면 그게 뭐 정확한 뭐 병명이 있어요? 뭐 급성 뭐 요폐? 뭐 이런. 그쵸, 급성요폐. 아. 어떻게 잘 아세요? 저 관심이 많아요. 아셨어요? 저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발 담그지 않으신 분들 모르는 단어입니다. 급성요폐. 네, 궁금해요. 급성 요폐라는 게. 네, 이거는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가셨을 때 얘기고요.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건 뭐냐면 참다 병원에 오세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려면 치료를 안 하시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안 받으시거나 할 때 병이 진행되고 합병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불편해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가 나시는 경우. 피가 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변이 안 나오세요. 괴로워. 이번 설날 때 많이 안 나오셨을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날 지나고 응급실 많이 가셨을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오죠. 기름진 음식을 먹었어요? 술. 네, 비대증 있으신 분들이 좀 취할 정도로 술을 드시면 소변이 안 나오세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 저희 감기 많이 걸린다 그죠? 네네. 감기약 중에 우리 코 뻥 뚫는 약 있죠. 네, 약 얘기해도 되나? 막 뭐 그런 거. 콘택 600 이런 거? 네네. 네,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코를 뻥 뚫어드리는 이런 약을 이제 감기약이라고 다 드시면 네. 또 소변이 안 나오세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약 성분이 코에 있는 혈관이나 기관지 쪽을 이렇게 확장시키긴 하지만 방광 입구는 좋아버립니다. 네, 약의 부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분은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소변줄을 넣어드리면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소변줄 넣어드리면 안에서 막 900cc, 1리터, 1.5리터 막 이렇게 나오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아프지 않나요? 아프시죠. 근데 일단 잠깐의 고통 뒤에 시원함이 있죠. 네. 고통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까지는 아니시지만 간혹 소변이 불편하다. 네. 소변에 가끔씩 피가 나온다. 이러고 그냥 지내시는 분이 있으세요. 나중에 보면 방광 안에 탁구공만한 돌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해가지고요? 요석. 네, 소변을 잘 못 보시기 때문에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요 반 정도 보시고 반은 항상 남아 있으세요. 방광 안에. 그래서 딱 못 비우세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에. 웅덩이 안에 막 이끼도 끼고 막 지저분해지죠. 소변 때가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뭉쳐서 돌이 됩니다. 와. 그래서 방광 안에 이런 돌을 몇 개씩 가지고 심지어는 막 수십 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세요. 방치하시면 그래서 지금 합병증 중에 네. 혈뇨, 방광결석, 뭐 급성요폐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럼 신장에도 그럼 영향이 가겠네요. 무슨 신부전증 이런 것도 아까 생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다가 3일 이제 소변 못 보시고 돌아가시는 분은 신부전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방광이 1차적으로 꽉 차고 방광이 차서 더 이상 찰 데가 없으면 요관이 찹니다. 요관이 차고 요관이 더 찰 데가 없으면 신장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성 신부전이 오셔서 신장 기능이 다 망가지는 경우까지 있는데 최근엔 그런 경우까지는 잘 없으세요. 네. 그렇게까지 방치하는 분은 최근은 그렇죠. 10년 안에는 이제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만 초기에 좀 잘 치료하면 이렇게 합병증 걸릴 이유는 가능성이 좀 없겠네요. 떨어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초창기 오신 분들
그다음 뒤에 오신 분들 증상이 다르다고 어, 2편에서 네. 말씀드렸을 텐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버스 떠나고 뭐 손 흔든다? 네. 전립선 비대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시면 방광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괴롭다. 예, 그래서 나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고 네. 급하시고 밤에 이제 2번 이상 가시기 시작하시면 벌써 방광 기능은 떨어지신 거세요. 반 이상.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오시면 벌써 버스 떠난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시술을 충분히 잘 받으시고 수술까지 하신다 한 번 상한, 한 번 기능이 떨어진 방광 기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러면 과음도 조심해야 되고 네. 약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일단 전문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네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죽는 병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방치하고 계세요. 아. 오늘도 금방 진료 보신 분 중에 10년 방치, 10년. 아이고. 물론 10년 중간에 소변 못 보셔서 병원 가실 때마다 수술하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는 들었죠. 수술하셔야 됩니다. 3번은 들으셨대요. 근데 벌써 전립선이 100g이 되셨어요. 보통 몇 g이에요? 15에서 20g이 전립선의 크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밤톨만한 크기세요. 실제 밤톨. 근데 100g이 되시면 이제 어느 사과만한 크기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맥주를 많이 마시라는 낭설도 있는데 요. 그건 유럽에서 그럼 아니에요? 결석. 아, 보세요. 아, 비뇨기과 전문이세요. 네, 맥주는 사실 뭐 도움은 되지만 길게 봐서는 결석에 절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아. 물 드세요, 물. 전립선 비대증 방치하면 안 돼요.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립선 비대증 대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즐거우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